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는 최영희 극진가라데 회장 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무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무술이 도대체 어떤 게 있고, 한국의 무술이 어떤 게 있고, 또 한국과 무술이 일본과 어떻게 교류가 있었으며, 그리고 전통 무예로서 품격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술계를 얘기할 때 우선은 일본의 사무라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에 전부 막부라고 우리가 보통 칭을 합니다. 막부라는 게 뜻이 뭡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을 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전시태세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군인들이 정권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란 얘기죠. 사무라이들이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이걸 합하면 거의 650년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이걸 치렀습니다. 계속 일본은 군인들,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이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도 세계입니다. 무인들이 가장 각광을 받던 시대죠. 한국은 과거에 산업공상으로 신분을 정했죠. 일본은 시농공상입니다. 한국 사자는 선비 사자죠. 일본 시는 사무라이 시자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양반이 있는데 문반과 무반이 있는데 문반이 훨씬 위에고 무반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같은 양반이지만 하지만 일본에는 양반이 없고 오로지 사무라이만 있는 겁니다. 사무라이가 문무를 다 겸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은 무인들을 높이 여기고 또 이 무인들의 세계, 바로 무인들의 세계가 뭡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이 빠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이 무도의 세계가 가장 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과거부터 이런 무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야모토 무소시라는 사람은 일천이류라는, 그러니까 쌍칼을 쓰는 사람이죠. 쌍칼을 쓰는 걸로 하나의 유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노 지코로라는 사람은 유도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우에시바 모리헤이라는 사람은 합기도, 지금 한국에도 합기도가 있죠. 합기도를 창시했습니다. 역도산 프로레슬링을 도입해가지고 융성을 시키고, 이런 일본의 무술은 과거부터 이 사무라이 시대와 같이 이 성장을 했다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무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짓수라는 게 있어요. 주짓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일본의 유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술을 일본말로 발음하면 주짓수가 되죠. 근데 이 주짓수가 서양 사람들이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주짓수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주짓수가 유명한데 이 브라질 주짓수도 바로 일본의 유술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유도, 그리고 아이키도가 합기도라는 뜻이죠. 합기를 그대로 일본말로 하면 아이키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가라테, 최영희 총재가 했던 가라테, 최영희 총재는 그 가라테하고 좀 다른 극진 가라테지만, 그리고 스모,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는 건 검도 있죠. 검도, 한국에도 검도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궁도, 그리고 언월도를 쓰는 이런 무술, 격투기, 맨손으로 하는 것과 무기를 사용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술의 주짓수의 계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명하고 있는 브라질 주짓수,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럽 주짓수, 그리고 러시아에서 격투기인 삼보, 이게 전부 일본에서 흘러나와서 변형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합기도도 최영술 씨가 일본의 아이키도를 한국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합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무술은 상당히 전통이 있고 과거 사무라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한국의 무술 보겠습니다. 한국 무술은 수박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태종실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수박키를 겨루게 해가지고 세 사람을 이기면은 그 사람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박이 한국의 전통적인 무예였고, 이거는 고구려 고분백화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수박이 결국 나중에는 택견하고 태권도의 원조였다, 이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기는 이제 실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맨손으로 할 수도 있는 18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택견, 한국에서 유명한 택견이 있죠. 그리고 태권도, 그리고 씨름, 이런 게 이제 한국의 무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주로 우리가 무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검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태권도죠. 태권도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고유의 뭐 택견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검도도 한국에서 과거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의 해동 검도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세법이라는 검도의 요령이 있어서 그걸로써 한국은 고유 검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 검도가 많이 들어와서 일본에서 국제검도연맹의 기준에 의해서 죽검으로 또 그리고 호구를 차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검도도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일본에서 고유 무술로 지금 정평이 나 있죠. 또 하나 합기도 있습니다. 합기도는 일본에 아이키도가 있었는데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만든 아이키도를 한국의 최영술 씨가 가져와가지고 합기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는 어떤 사람들은 가라데로부터 전수가 됐다는데 상당히 가라데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기본적으로 택견이 있었고 그 이전에 한국이 또 수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많이 전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태권도는 이 올림픽으로 지금 채택돼서 일본 가라데보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한국의 태권도 임원들, 김은영 총재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일 무술 대결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야인시대 김두한 씨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김두한 씨가 종로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유도의 챔피언인 일본 경찰하고 해가지고 그걸 때려 눕히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역도산이 일본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일본의 모든 프로레슬링을 제패를 하고 일본의 레슬링의 왕자가 된 것도, 그리고 최영희 총재, 이런 한일 무술 대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태권도와 가라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 태권도와 가라데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권도의 이 한자를 보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한자는 이 태자는 뛸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자는 이 주먹권자고, 그런데 이 가라데는 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빈다는 맨손이라는 뜻이죠. 이게 숫자는 손자. 이 가라데라는 것은 주로 손을 쓰는 거고, 태권도는 손발을 쓰는 거다.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한자에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 또 가라데를 어떤 사람은 당수라고 하는데, 왜 당수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 당자는 이 당나라 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숫자. 당나라에서 오키나와에 와가지고 이게 당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수를 오키나와에서 주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라데를 일명 당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태권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차기가 있죠. 물론 가라데도 발차기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뭐 뒤돌려차기, 뒤차기, 그리고 내려찍기, 이런 게 태권도의 특이한 거고, 발을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가라데는 신체의 타격을 금지입니다. 물론 이제 발차기로 중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거의 신체 타격, 그 바로 신체 앞에서 정지하는 게 가라데고, 극진 가라데는 얼굴과 낭심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게 극진 가라데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최영희 총재가 하나의 유파를 개발한 거죠. 그게 한미적이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굉장히 극진 가라데가 가라데보다 훨씬 더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과거 한때 극진 공수도와 태권도가 유사점이 많다 해가지고 이걸 통합도 논의했습니다만은, 결국 태권도는 스포츠화로 계속하고 극진 가라데는 격투기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런 위협을 달성을 했죠. 여기에는 김은영 총재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최영희 총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ITF 총재입니다.
그 사람이 태권도란 말을 태수도란 말도 그 사람이 지었고 태권도란 말도 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은 국제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잘 활동을 하다가 친북 쪽으로 기울어서 토론토에다가 ITF 본부를 두어서 처음에 태권도에 공헌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최근에 김은영 총재가 태권도에서 주도적으로 올림픽 종목을 채택하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와 극진 공수도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때 극진 공수도를 최영희 총재가 한국에는 극진 공수도를 보급을 하지 마라. 왜? 태권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신사협정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영희 총재한테 태권도의 고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종합격투기가 유행입니다. UFC 알죠? 얼티미트 파이팅 챔피언십. 그러니까 UFC가 모든 무예에서 총판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격투기의 사실 원조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무하메드 알리가 대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뭐 대결이 재미없이 끝났지만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종합격투기라는 걸 만들어서 프라이드, K1 이게 전부 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프라이드를 하다가 나중에 K1을 했는데 K1은 사실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은 극진 가라데, 최영희 총재의 극진 가라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1이고 프라이드고 이 종합격투기가 결국 미국에서 흥행 유지로 하는 UFC에는 못 따라가게 된 거죠. 왜 UFC가 히트를 쳤냐면은 UFC에는 아무 룰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까지 한 장소에서 하는 게 UFC였는데 이 UFC가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이 중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윤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약을 하다 보니까 최근 UFC가 가장 최소한의 제약으로 한 게 지금 발달된 UFC입니다. 그리고 이 UFC는 계속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과 일본에서도 과거 무도보다는 이 UFC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룰이 없다 이거죠. 룰이 없고 순간 승부, 어떤 자극 여기에 현대인들이 많이 매료된다는 거죠. 이런 틈새로서 UFC가 많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전통 무술 그리고 무예를 하는 이유가 어떤 순간적인 자극이나 어떤 룰이 없는 그런 것보다도 심신을 단련한다는 기본적인 그 무도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또 무도의 길이란 게 승부 논리보다는 어떤 정의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일 무술의 발전 되돌아보면서 이런 전통 무예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 최영희 총재의 일대기에 의해서 오늘은 한일 간의 무술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술 세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